안녕하십니까. 손원규 이경진의 실전 성명학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명시 고려할 사항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성명학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은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에 이름 감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일반인들께서 성명학에 대해서 왜 무슨 그 성명학 감명을 하면서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예, 뭐 우리들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접수하시는 분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을 보면 일가족이 다 뭐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감명 신청을 하신 분도 있어서 또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또 그 생년월일 문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무조건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인가 그런 걸 파악할 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생년월일시 그 사주 그리고 팔자라고 하죠, 그죠? 년월일시에 그 사주 팔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장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을 하기 전에 장명하는 사람은 이러한 장명 전에 파악해 두어야 할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의 장명할 사람의 개인적인 당사자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보면은 사주를 분석하고 이름과 사주의 조화,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왜 이 사주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주라는 것은 선천의 운이고요. 이름은 후천의 운이라 그럽니다. 선천의 운은 바꿀 수가 없고 후천의 운으로 선천의 운을 보완해 주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번 시간은 사주 시간은 아니지만은 팔자 시간은 아니지만은 사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주의 기운으로 인해서 사주 팔자라는 것을 이렇게 그 우주의 기운을 문자로 이렇게 적어 놓죠. 그걸 이제 사주팔자라 그러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연주라 그러고요. 월주라 그러고 일주라 그러고 시주라 그럽니다. 이 8개 글자 중에서 이 일간을 나로 보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7글자는 내가 타고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루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반영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태어날 그 시점에 주변 환경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운이 좋을 때는 7개 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돕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나쁠 때는 이 7개가 나를 살아가면서 방해꾼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먼저 격이라고 이렇게 하죠. 격을 정하는데 이 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그 내악에 주어진 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와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그 사람의 격이라는 것은 차별을 이렇게 두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게 일간이고요. 일간이 나라 그러면은 이러한 격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이렇게 투출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내가 손을 많이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천간에 투출되면은 좋은 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일간과 격에 그 비교를 해서
이 격에 집이 기울게 되면은 이 집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집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7개의 나머지 그 환경을 가지고서는 일간이 이 격을 제대로 정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을 정하죠. 용신을. 오행에서는 용이라 그러고 격국에서는 용신이라 그래서 용신을 정해서 이 용신이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은 이 격을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주에서는 격과 용신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신을 여기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름에서 오행을 기운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주를 분석해서 일단은 사주의 이름을 조화를 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그 사주를 보면 우리가 건강운이나 학업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기운을 파악을 먼저 해서 기본 장명 이론을 발음오행이라든지 수리오행, 자원오행, 본인이 추구하는 기타 장명법을 추가해서 이렇게 장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명 전에 이 사람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명을 우리가 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옷이라 그러면은 맞춤 옷을 입어야지 그 사람한테 딱 맞게 되는데요. 옷을 맞추려면 양복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원단을 가지고 양복을 만들까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원단이 이게 자원오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네네. 그렇게 들고 가서 이제 원단을 정해서면은 내 몸에 치수를 재야 되겠죠. 네. 치수를 잴 때는 수리오행이 치수를 이제 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입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해보는 거, 그거를 이제 발음오행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타 장명법을 파동성명이라든지 신살성명, 육효성명이라든지 이런 거, 삼원노행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을 해서 장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생각하는 것. 그 장명가가 내는 이게 맞다 이러면 발음 모행에서도 파동을 더 강조해서 또 넣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아기 장명보다는 개명을 할 때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넣습니다. 기본보다는 개별적으로 왜 빨리 발복을 해야 되니까 내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런 사항을 이제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명을 할 때 우리 의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 받는 거죠. 네,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이렇게 또 상세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생년월일시, 그다음에 성별, 성씨, 또 한자로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본관도 알아야 되겠고 또 부모 형제의 이름 같은 것 접수할 때 보면 그렇게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이름을 감정을 신청하실 경우에 묻지 않아도 좀 잘 살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열도 알아야 되고 그죠? 장자 차자가 쓸 수 있는 이름이 또 좀 구별된다고 하죠. 또 항렬자나 또 돌림자 그것도 한자를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희망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선 먼저 맞춰보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생년월일시와 성별은 우리가 보면은 일반인들은 우리가 시간을 자시, 인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려줄 때는
축시입니다, 술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고요. 정확한 몇 시쯤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시간을 다시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이 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네, 그렇죠. 예, 그 예. 서머 타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동경 표준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을 기점으로 이렇게 약 8도의 차이가 나서 네. 그 한 30분, 32분 정도 일본보다는 더 늦게 갑니다. 중국은 또 우리보다 또 좀 더 늦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게 12지지를 사용한 그 시간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시계를 본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감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성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유씨도 있고 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유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묘금이죠. 묘금도 네네. 묘금도 유씨라 그래요. 묘금도 유씨고 이런 걸 쓰고요. 버들 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류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불러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어떻게 개명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모와 형제의 이름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는요. 물론 그 발음상에 그걸 체크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름자에서 서로 간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극하는 이런 관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개명을 해둬도 부모 이름에서 자식을 극하면은 그 자식의 개명해도 효과가 별로 없겠죠. 네, 효과가 네, 좀 덜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식의 이름을 또 개명을 하는데 부모를 극하는 게 또 들어가면 안 되겠고 이런 관계 때문에 또 부모 형제의 이름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렬자, 돌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항렬자 같은 경우에는 상생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짓지 않습니까? 상생으로. 네, 그 몇 대 네. 전서부터 다 정해진 그 순서가 있죠. 네. 오행 상생법으로 이게 네. 몇 대 후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을 상생해 주는 거는 지금도 응용했으면은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모 형제 이름 알아야 되는 거 몹시 네.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본인의 자기만의 이름이 아니고 그 부모 형제 이름도 알아서 같이 연관지어서 하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을 네, 많이 네.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 형제의 서열 장자와 찾아가서는 이름 이런 거는 또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네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뭐 마지가 잘 되고 막내가 잘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대자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크게 되라고. 네. 그러면은 또 그 왜 그러냐면은 장자는 장자로서 태어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그에 글자에 맞는 대자를 걸 넣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에 맞는 이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명정언순이라고. 네네.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자와 차자 이름을 넣어줘야 되고요. 또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또 태명을 또 많이 줘요. 네. 네, 태명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아기 사랑하는 마음이 네. 미리 뭐 태교도 겸해서 네. 그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은 또 종교라든지 장래 희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자체 또 많이 또 지어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요즘은 셀프 장명이라 그래가지고 지어서 또 감명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네, 이럴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하는 이름이라든지 기타 태명 이런 것도 종교라든지 종교 같은 경우에 뭐 기독교 같으면은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의뢰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장명 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저희한테 감명이라든지 이렇게 의뢰할 때는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저희도 감명도 쉽고요. 또 그 정확한 이름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네. 도움이 많이 되고 더 네.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명 전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상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간명은은 보통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또 그 방송으로 이렇게 하기를 또 원하셔서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봤습니다. 이분은 조남이 그 김자, 형자, 숫자 되시고요. 52년생이 되겠습니다. 팔자를 이렇게 세우니까요. 임진년에 계묘에 병자에 무술 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주를 분석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격국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격은 월지에서 찾기 때문에 인수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생하를 했어요. 인수격이 되면은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주를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천간에 뜨면 좋다 그랬는데 천간에 뜨질 않았고요. 이게 물이 많습니다. 사주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묘목이 젖어서 목생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또 이게 식신이 있어서 이게는 이 수는 이게 관이 되는데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이런 극하는 나에 대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런 그 관이로 이렇게 보는데 그걸 관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식신제살이라 그러는데 이 명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신제 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눈물 날 일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묘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서 형도 있어서 건강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식신이 제살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용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활발하고 이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용신을 이게 내가 어떤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일간이 그 힘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격은 이렇게 잡더라도 내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관이라든지 죄라든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주를 보완해주는 이게 이제 용신을 이제 화로 잡았지 않습니까? 화를 잡아서 화를 도와주는 이러한 장명이 되면은 좋죠. 그런데 이러한 장명이 되지 않을 때는 이름을 불러도 내 사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여기에 화대운을 이렇게 맞아서 운에서 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그래도 무난히 잘 좋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금운이 오니까 금생수를 하면은 수가 다시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관제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든 삶이 이렇게 되겠죠.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신축년이잖아요. 신축이 오면은 축도 그 물이 있고요. 병신합으로 돼서 제가 본인이 하는 일이 답답할 수가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에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런 때 이름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리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수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음을 할 때 발음 오행에서 이렇게 목극토가 됐고요. 금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수가 많아지면은 화가 더 힘을 못 쓰죠. 그래서 발음 오행상에 이렇게 문제가 좀 됐었고요. 또 삼재 오행에서도 이렇게 금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원 오행에서는 여기에 또 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삼수변이라 그랬어요. 자원이 이렇게 수가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성명이
성명이 이 사주를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격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특별히 짚어야 될 게 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병화가 젖은 습지 위에 있네, 그죠? 네. 네, 수가 아주 많이 강하고, 근데 이름자에도 저렇게 물가 숫자죠, 저게 물 네, 숫자잖아요, 그죠? 물가 숫자. 삼수변이 들어있고, 그러면 성명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 오행에라도 그 목화가 쓰면 좋을 텐데, 자원 오행에도 금토수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토수 하면 또 토국수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렇게 기세가 강한 것은 지금 저 2월 달이잖아요. 네. 이게 음력으로 2월이죠. 그러니까 2월 묘월이면 아주 습기가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습기가 많은 시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웬만한 토로도 뭐 술을 막기는 어렵고 목을 좀 많이 보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근데 저 수리는 괜찮은 거죠? 네, 네. 수리는 괜찮습니다. 네. 수리 기름근에서는 그래서, 괜찮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면에서 좀 자원이라든지 발음 오행상에서 좀 문제가 좀 이름이 그거를 사주를 받쳐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가 그 발음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봤고요. 거기다 이제 장명가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강조하는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리 성명, 파동 성명이라 그러는데 파동 성명을 넣어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보면은 이 파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연주를 이렇게 넣습니다. 연을 넣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집안의 경사는 아이가 태어난 아이의 중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내 세상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김자, 형자, 숫자 이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행을 넣는 거예요. 육친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인이 되고요. 네. 요거는 비견이 되고 편제 상관이 되는데요. 이분이 그 사주에 보면은 재가 없어요. 금이 없습니다. 이 금이라도 여기서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금이 와도 이렇게 금생수하면은 금이 또 화를 또 반짝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국에 재가 없는데 이렇게 그 편제를 이렇게 두 개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이게 편제가 있다는 거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는 식으로 항상 바쁘게 사십니다. 바쁘게 사시고 이게 큰 돈을 이렇게 항상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잘못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지지 쪽에 일일이 있어서 급제가 되면은 탈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파동에서 봤을 때도 이름에서 좀 그 재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제가 이렇게 많고 이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사가 있으면은 제가 인을 극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인을 극하면 제가 인을 극하면은 식신이 살아나겠죠. 네. 인이 식신을 극하지 못하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삼이나 사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삼사와 여기 사가 있으면은 상관이 이렇게 많은 걸로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관 경관을 해서 직장 생활에서 좀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주 풀이를 한번 봤고요. 첨가해서 파동성명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중급 이상의 사주가 성명이 안 되고요. 조금 안 좋은 그 성명학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를 보태지 못한 안타까운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